코로나 때문에 뭐 늘 이 구청에서 산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또 2년 반 이상을 지금 코로나하고 힘든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우스개로 코로나 구청장이라고 얘기하고 2년 반은 임기에서 빼서 좀 제외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코로나하고 이번 임기는 같이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기초 수장으로서 또 남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2010년도 네. 5기 그 지방정부부터 아마 그때 젊은 민주당 그 단체장들이 많이 수도권에 네. 등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주민 참여 네. 이게 컨셉으로 상당히 하다가 제가 지금 7기에 와서는 그분들이 이제 주민 참여를 넘어서 주민 주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청장님도 역시 그 주민 자치 부분에 굉장히 심의를 기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진행해 왔습니까? 예,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95년도에 이제 지방자치의 이제 원년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후에 3년, 5년 지난 다음에 2010년에 이제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 활동도 많이 했고 또 시의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의정 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분들이 단체장을 맡게 되면서 그 단체장이 누굴 힘으로 시작할 거냐, 관료하고도 낯설고, 그 다음에 또 기존의 어떤 관변단체라고 얘기되어지는 부분하고도 좀 약간 낯선 상황에서 자신들과 함께 행정을 주민에게 펼치기 위한 어떤 그런 세력이라면 세력인데, 그런 시민 세력이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체를 주민들이 앞장서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그 당시에 문민간 활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이 진행이 됐고, 또 그거를 현장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그때 가장 유행했던 게 주민참여 예산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꾸리치바라든가 이런 데 가서 환경과 관련한 문제라든가 이런 그간에 있어서 매우 이렇게 낯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주민참여와 환경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좀 더 제도적인 형태로 참여시키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번 7기 때 와서는 법적으로 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실제 일상적인 형태에서의 어떤 주민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의 변화가 와서 지금은 굉장히 상당히 그 뿌리가 깊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때 주민자치에는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요번에 그 주민자치의 부분이 그렇지만 저희 15개 동인데 지금 요번에 다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든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동네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놓고 모바일로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그런 동네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약 120여 개의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에게 제공도 하고. 연수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예, 그게 이제 동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치적 슬로건으로 진행되어지는 주민 참여가 아니라 이제 서서히 주민 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 세력이 각 곳에 또 주의 활동가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분들이 많은 주민들에게 주민총회나 또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지지를 확대해가는,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만 더 가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있어서 구의원이라든가 구청장도 그런 활동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 나가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예, 지방자치 일꾼의 또 변화도 가져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와 같이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배출되거나 공천권을 받아서 진행됐던, 그리고 과거 시민운동을 했거나 민주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저는 그런 자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지역의 주민들, 뭐 입주자 대표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생활 정치를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곧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 정부의 변화를 가져도 5기부터 쭉 이렇게 그 지방 자치를 책임지면서 오고 있는데, 이게 중앙과 지방의 어떤 이 지방 분권 이 문제를 아마 피부적으로 겪었을 거고, 최근에는 인천 지역 군수 구청장 협의회장을 맡으면서 광역과 기초의 또 문제 이런 걸 직접적으로 겪었을 건데, 좀 그 전국의 많은 후배 단체장들과 중앙과 지방에서 좀 공무원들한테도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부터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냐면 자치단체라고 하는 거, 아니 무슨 자치단체 운동단체도 아니고 좀 이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개모임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라고 하는 부분의 표현부터가 좀 바뀌어야 되고, 우리 국가도 그런 걸 기본으로 하는 연방정부적 성격을 가져줘야 한다. 그러니까 국방이나 외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의 부분들은 중앙정부 형태에서 진행을 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치안과 또 일선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지방정부한테 다 넘겨줘야 된다. 지금 자치경찰제만 해도요, 이 광역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자치경찰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피부로 느껴지냐?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경찰서장이 구청과 함께하고 심지어는 그 선출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동네 최경희가 지방경찰로 해가지고 같이 여기서 움직이면서 봉급을 지방정부에서 받는다더라. 그리고 서비스도 더 좋대더라. 이렇게 가고, 교육도 실제 국가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일정한 부분은 놔두고 다 이렇게 교육감만 뽑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교육자치가 같이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가 그런 걸 인정하면서도 막 가다 보니까 성과들이 나가다가 어느 한계에서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이 지나면서 이건 반드시 국가 아젠다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또 교묘하게 이 광역과 기초의 어떤 갈등의 형태로 유발시키거나 적당히 그런 부분에서 자기 이해관계로만 해석하는 이거를 전부 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를 정말 헌법적 차원에서 가를 건 가르고 가줘야 돼. 그래야 저는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어떤 국가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대전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어나가는 사람이 실물 경제든, 실물 정치든, 생활 정치든 어떤 것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뿌리가 주민이 원하는 것, 그리고 주민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한다는 측면에서 이 경험들이 지혜로 남는 거예요, 지혜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젊게 시작하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금 성장하려고 하는 그 신진 정치인들에게 저는 절대적으로 이 지방 정부를 경험하는 것이 필수다. 그리고 이 코스를 거쳐야 사람들의 애환과 사람들의 애증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지혜로 주민과 같이 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그래야 눈이 열린다. 그러면 저는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안 맞게 무 풀어가지고들 난리인데 바닥에 있지만 바닥에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자가진단 키트 지금 이제 해서 분류하잖아요. 근데 기업이나 이런 데서요,
일당 15만 원, 20만 원 가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걸린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해가지고 검사 받으러, 그것도 옛날같이 PCR 검사가 아니라 자가진단 키트, 여기 보건소 와봐야 그거 본인이 하고 감독관이라고 해 한 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거 해가지고 음성 나오면 그 종이 쪽지 하나, 음성 나왔다는 확인서 하나 받으러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면 기업에서 그 사람 하루 일해야 될 거 다 날라갔잖아요.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자가진단 키트를 책임하에 그 기업에 주고 그런 게 발생하면 거기서 기업이 그걸 가짜로 만들겠어요? 자기 기업에서 환자가 나오면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데, 근데 이런 거를 중앙에 앉아 있으면 안 보이는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밑에서부터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요번에도 그 얘기도 했는데, 아니 9시하고 가게 문 닫게끔 하는 게 델타나 이럴 때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미크론 폭증돼. 그럼 오미크론 폭증이 그렇게 했는데도 나온 거냐? 아니면 오미크론 폭증을 지금처럼 9시 해서 막아낼 수 있는 거냐? 아니다 이거지. 이런 거는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실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방자치 일꾼들이 훨씬 더 정책적 결정에 있어서 유연성과 객관성과 정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소위 행정적 지혜와 정치적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상 자기의 평생 업무로 생각하고 직업으로 생각하는 관료분들이 행정적으로는 탁월한데 또 이 부분이 막 이해가 상충돼가지고 뭘 우선으로 머리로 삼아서 추진해야 될지 고민할 때 이때는 단칼에 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치적 결단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뭐 행정적 경험과 정치적 결단력을 배우는 사람, 그게 이제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다가온다 이거죠. 아직 대선에서는 그 이슈로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지방 분권 이게 이제 곧 제기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국민들이 그런 지방자치를 통해서 얻는 서비스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모든 것이 다 중앙정부가 틀어주시고 중앙에서 모든 매스컴이나 홍보를 통해서 다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는 것이 그것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죠.